요즘 이제 그 부동산에 대해서 제가 2007년도에 이제 그 종잣돈 700만원 200억 만들기라는 그런 책을 한 권 냈다고 말씀을 저번에 한번 드렸는데, 뭐 그때 당시에도 부동산에 굉장히 큰 관심들을 가지셔가지고 그런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왔죠. 별 책이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즘이 아마 그런 분위기에 한 초기 단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부동산에 관심이 많다는 거는 뭐 익히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한 80% 이상이 돈 좀 있으신 자산가들을 비롯해서 부동산들을 많이 차지하고 있죠. 주식이나 뭐 이런 펀드 같은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게 좀 한국이 이렇게 뭐 컴퓨터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혼자 이런 거를 미국 애들은 그 투자 내용으로 봤을 때 부동산하고 뭐 그런 주식과 펀드 같은 게 한 반반, 아니면 부동산이 조금 더 있긴 하지만 그래도 비율이 그렇게 한국처럼 차이가 너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 걸 봐서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부동산을 좋아하고, 아까 말씀드리려만 것처럼 그 인터넷이나 뭐 이런 데 앉아가지고 뭘 이렇게 막 머리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를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좀 많이 힘들고, 저도 그렇거든요. 머리 아프고 정신도 없지만 뭐 그냥 어디다 그렇다고 펀드 같은 데다 맡겨놓고 남의 돈 그 관리해달라 그런 거는 저는 더 싫고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돈 좀 가지고 계신 자산가들은 이제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다른 나라도 역시나 뭐 똑같은 비중이 조금 틀릴 뿐이지, 돈 좀 있으거나 돈 좀 있는 그 재벌을 비롯해서 뭐 중소기업 뭐 또 그 외 개인들도 부동산들을 상당히 투자에 자기 그 범위 안에 위치하는 것으로는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부동산이 많이 오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집 없으신 분들은 계속 집을 사야 되나,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되나, 그런 분들이 있고, 그럼 뭐 돈이 조금 마련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돈이 마련된 분들의 이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전세가 껴 있겠죠. 전세 사는 사람들은 지금 집이 20억이다 하면은 뭐 20억 너무 많네요. 한 10억, 9억, 6억? 예, 그 정도로 내려도 전세가 그래도 한 70%는 차지하지 않습니까? 강남 같은 경우는 80% 호가하는 데도 있고요, 전세가.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안고 이제 나머지를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이제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집을, 이쯤에 사는 게 낫겠다, 뭐 이렇게 이제 판단을 가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조금 저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저만이 보는 제 전문성 이야기로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오를 때가 있지만 또 내릴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역사상으로 지금 부동산은 사실 그 제가 80년대 초반부터 집을 가져본 사람이고, 데뷔 때 일찌감치 저는 뭐 자꾸 여러 번 얘기하게 되지만 뭐 이렇게 저렇게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입고 다닐 때 그 돈을 이제 잔 돈들을 다 아껴가지고 일찍 재산을 만드는데 이제 일조를 했죠. 제 그 목돈, 종잣돈들이. 그래서 이제 집을 아주 초반부터 쭉, 집은 제 집으로 쭉 가지고 이제 올라오면서 부동산을 많이 알게 되고 공부도 많이 하게 되고 많이 돌아다니고, 뭐 부동산 하면 발품을 뭐 팔아야 되지 않냐는데, 발품 요즘 그렇게 저는 원래 아날로그식이라 발품 엄청 팝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결정할 때는 그렇게 빨리 안 합니다. 어떤 거는 5년까지도 들여다보고 있고요. 어떤 거는 뭐 3년, 2년은 기본이고요. 뭘 사겠다 그러고 팍 가서 사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뭐 가지고 있는 그 좀 큰 집, 거기 뭐 살지도 않고 너무 크고 뭐 저한테 위치에 맞지도 않고, 그래서 살지도 않고 이제 전세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지만, 그 집 같은 경우도 제가 데뷔 때
어떤 분을 통해서 이제 그 공연을 갔다 어떤 분을 알게 돼가지고 그 위치를 가서 보고는 상당히 뭐 너무너무 성공적인 사람들이 사시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꼭 성공을 하면 이곳에다 집을 꼭 사고 싶다 해서 이제 당시에 집을 팔고 그때 기회가 왔다 생각을 하고 거기 이제 올라가서 보고 또 보고 뭐 역시나 뭐 거기는 뭐 지금 현재는 유명인들부터 정치인들 뭐 엄청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다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뭐 유명인들은 감히 들어오지도 않았고요. 뭐 재벌 총수나 뭐 이런 분들 아니면 그 회사에서 일하시는 이사급들 이런 분들이 많이 사셨죠. 그런 분들이 사는 지역이다 보니까 계속 발전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다가 굉장히 어렵게 투자를 해서 제 위치에는 맞지 않아서 처음부터 제가 그곳에는 한 1년, 2년 정도는 사는 것 같네요. 2년 정도 산 후에는 적은 집으로 이사를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집에 대해서는 이제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발품을 물론 이제 결정을 하기 전에 많이 팔아야 되는데 그 전에는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서 이 인터넷으로 들어가셔서 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어떤 지역인지 어떤 곳인지 인프라 조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사는지 그 다음에 뭐 학군 같은 걸 따지게 된다면 이제 학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부자들이 보내는 학군들은 거기 산다고 해서 거기 있는 학군에 보내지 않아요, 사실은. 진짜 필요한 학군은 뭐 따로 정해가지고 입양 전입을 다른데 이름만 올려놓는 우리 지금 뭐 최근에 좀 문제되는 그런 장관 후보들처럼 그런 경우가 이제 뭐 있지. 제가 볼 때는 학군은 따로인 것 같아요. 내가 본 거로는 자기네가 사는 위치는 또 따로 돼 있고 그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이 우리나라 분들이 워낙 관심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거는 그만큼 부동산이 값어치로서 많이 내리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런 평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은 뭐 예측 예견들을 하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앞으로 이제 부동산은 뭐 내릴 것이다. 아니면 계속 보합 이제 안 오르고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이제 보합이 될 것이다. 아니면 꾸준히 오를 것이다. 뭐 이런 그 점수들을 놓고 있는데 저도 이제 동네 그런데 이제 부동산은 굉장히 중요한 게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디다가 사느냐. 어디 지역에 내가 부동산을 살 것인가. 그리고 내가 그 부동산이 꼭 들어가서 이제 살면서 그 집과 함께 인생을 쭉 보낼 것이냐. 그러니까 사는 집, 투자하는 집이 아니고 살 집이냐. 그 살 집이라면은 그래도 한 10년은 바라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투자하는 집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좀 신중을 많이 기울여야 하는 지금 시기고요. 그러나 그 자기가 전세만 돌고 월세만 이렇게 월세는 정말 부가가치로서는 정말 제로예요, 사실. 예. 그래서 이제 월세를 사거나 전세가 너무 계속해서 뭐 오르면 오르지 내려가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을 꼭 나는 사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곳을 어디로 선정할 것인가. 애들이 있다 그러면 좋은 학군에 보내야 되니까 또 학군도 좀 봐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미묘한 문제는 있죠. 그러면서 한 개를 사서 나중에 세월이 흘러도 일단 뭐 충분하게 10년이 흘렀는데도 10억 투자했는데 10년 후에 13억 4억이 된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면 그거는 좀 잘못된 분들의 얘기인 것 같아요. 저는 10년 동안에 대출 받았으면 이자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뭐 무조건 사람을 부동산 가지고 있다고 뭐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 없으신 분들은 또 뭐 무조건 막 뭐 나무라기만 하는 것도 저는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10년을 가지고 있거나 18년, 20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부동산 올려달라고 뭐 그 안으로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학군도 좋고 동네도 좋고 비전도 괜찮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런 판단은 있어야죠. 부동산을 살 때.
그런 판단도 없이 무턱대고 그냥 턱턱 막 결정을 하면 사업도 망하는 사람들 많이 봤지만 부동산도 뭐 가치로서는 좀 인정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데나 투자라고 할 수 있죠. 뭐 집 하나라도 가치 있게 투자를 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이제 그 부동산을 산 다음에 팔고 사고가 많은 사람들을 보고 이제 우리가 투기꾼이라고 하죠. 예. 그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5년에서 10년 이상 가진 사람들은 투기꾼이라고 불리기엔 좀 그래요. 집 한 채 가지고 뭐 꾸준히 살다가 경우에 맞춰서 좀 돈도 없고 사업이 망했거나 또 돈도 없고 이거 하나 팔아서 그냥 전세로 가고 나머지 좀 써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은 무슨 투기꾼이에요. 근데 시대에 맞춰서 값이 좀 올라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세금 내고 뭐 세금이 1억 8천이다 2억이다 그럼 다 내고 뭐 전세 얻어가고 나머지 가지고 노후를 보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참 그냥 나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냥 시대에 거쳐서 쭉 필요한 집은 사다 보면은 좋은 일이 발생하지. 내가 본 지금까지의 80년대 초반이 제가 20대 초반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많이 지켜봐 왔겠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서 90년대를 거쳤고 2000년대를 거쳤고 2010년을 거쳤고 이제 2020년대를 거치면서 본 결과로는 집값은 폭락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공부를 안 해서 그렇게 모르겠지만 지방도 경우에 맞춰서 뭐 오름폭 내림폭이 많이 있지요. 제주도 같은 데는 뭐 제가 봤던 제주시에 굉장히 번화한데 20만원 30만원 대비 때 공연 가면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1억 평당 1억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고민들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한테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한다면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집 한 채는 지금 결정을 하셔도 나쁘지는 않다고는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 제가 집 사는 데는 좀 신중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좀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좀 핵심 지역이 있어요. 좀 많이 오른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들어가셔서 공부해야지 일일이 제가 그것까지 여기다 저기다 말씀드리기엔 좀 곤란하고요. 그런 곳은 처음에 값이 얼마였었나 분양가 그걸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서초동의 자이 같은 경우 뭐 얼마였나 아니면 이제 독특하게 이제 집이 잘 지어 있었던 곳을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 삼성동에 또 한강이 다 내려다봐요. 24평인데 자이 같은 경우 그래서 제가 거기 잠깐 한 미국에서 왔을 때 좀 지저분한 데 있기 싫어가지고 단기 체류를 하는 거 그런 건 이제 월세 아닙니까? 그땐 굉장히 쌌어요. 근데 막 이제 입주가 시작될 때라 어떤 거든 입주가 시작되는 집들을 골라 보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지내왔고요. 입주가 될 때 왜 많이 분양받은 사람들이 흔들리냐면 갑자기 시장에 따라 전세 시장이 좀 안 좋으면 전세도 5억 받으려고 그랬는데 4억으로 막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월세도 200 정도 받으려고 그랬는데 170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시장에 따라 이 변동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잔금을 넣어야 되는데 대출은 뭐 이미 너무 많이 중도금부터 받아 있어가지고 잔금을 대출로 받으려니까 그 중도금 잔금까지 대출이자가 뭐 한 100몇십만 원씩 막 이렇게 어떤 분들이 200만 원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집을 차익을 내면서 팔아야 되는데 빨리 팔리라는 그런 법은 없어요. 부동산 값이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막 퍽퍽 팔리고 막 한번 시장을 들어가서 인터넷 쳐서 들어가 보십시오. 좋은 지역들도 집값만 올라 있지 팔리는 거는 많지 않고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한두 개 이제 팔리면 그거 가지고 이제 막 방송에서 신문에서 막 20억이었는데 25억에 팔았다. 올랐다. 뭐 이렇게 이제 결정들을 해서 막
뭐 기사화를 해야 사람들이 그 신문을 보고 자기네들도 신문을 많이 팔아먹으니까 그런 게 나눈 거지. 자아시장을 보시면 절대로 막 이렇게 팔리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잘 고르면 옥석이 있다는 건 아시고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은 그래도 부동산을 지금 살 때는 신중을 기울여야 된다. 웬만하면 지금 많이 오른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오른 지역을 살려고 할 땐 좀 신중하고 지금은 결정하는 시기가 아닌 것 같다. 그거고요. 그래도 나는 안전한 내 집에서 살고 싶다 할 적에는 위치나 이런 것으로 다 뭐 이렇게 위치라는 게 이제 좋은 지역, 예, 뭐 동네도 괜찮고 학군도 좋고 뭐 이런 데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그런 집 학군, 동네는 좀 따지는데 학군이나 뭐 너무 뭐 인프라 막 이렇게 조성되고 그런데 좋죠. 근데 너무 많이 조성된 데는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다 특성이 있는데 보통 분들 부동산에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안전하게 찾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런 곳에라도 이제 안전하게 집을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분양가가 얼마였는데 지금 현재 얼마인가 그걸 꼭 분명하게 좀 확인을 하시고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집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사시되 뭐 사는 게 나쁘진 않잖아요. 왜냐면 계속 전세 다니면서 전세 얻을 때마다 부동산비도 내야 되고 이사 비용도 들고 머리 아프고 시간도 없고 이런 분들은, 그리고 애들도 정서불안하고요. 한 군데 쭉 있으면서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들어가면 좋잖아요. 그렇게 끝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현재 많이 오른 곳은 분양가를 좀 확인을 하고 좀 고려를 하시고, 그렇지 않은 곳들도 있으니까 좀 발품을 파시고, 그게 아닌 경우 그냥 투자나 뭐 이런 걸로 좀 고민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는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 않다. 좀 오를 때도 있지만 내릴 시기도 오기 때문에 지금이 조금 불안한 시기이긴 하다라는 제가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판단을 하시고, 부동산 투자를 워낙 우리나라 분들 좋아하시기 때문에 투자도 좋아하시고, 근데 자기 집 가지고 있는 것도 원하시고, 그리고 안 가지고 있더라도 항상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오늘은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